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에 그 어떤 기업보다 반가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리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.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주식쟁이 입장에서 항상 뭐 제가 꼭 보유한 기업이 아니어도 보유한 종목이 아니어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그냥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흐뭇한 미소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분들도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하나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 이게 통상적으로 그 섹터, 그러니까 그 기업에 해당되어 있는 섹터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되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앞서서도 제가 서두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해도 항상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 늘 즐겁게 보고 참 이뻐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가장 많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었지만 금호타이어의 실적 발표가 저를 미소 짓게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볼 텐데 일단은 23년도 4분기 점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. 매출액은 1조 600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. 이게 YY 기준으로 11% 상승이니까 뭐 좋아요. 예,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은 1495억.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YY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는 것보다 저는 OP 마진이 14% 나온 거예요. 이게 제조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업이익률에서는 거의 뭐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890억 원 기록을 했고요. 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게 분기별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 1분기가 5.5%, 그러니까 23년도죠. 23년도 1분기가 5.5%, 그리고 2분기가 8.8%, 그리고 3분기가 9.8%, 그리고 대망의 4분기에 14.1%를 찍은 거기 때문에 뭐 분기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고 2022년도하고 대비해서 보시더라도 정말 극단적으로 성장을 한 게 눈에 보이죠. 그러니까 정상화죠, 정상화. 성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속도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3년 매출액을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4조 400억 나왔고요. 이게 YOY 기준으로 13%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되게 좋았어요. 앞서서도 제가 이 영업이익률 OP 마진 자체가 14% 그리고 712%가 YOY 기준으로 성장을 한 건데 이게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,800억이 나옵니다. OP 마진 자체가 평균적으로 9.6%가 나온 거니까 뭐 4, 4분기가 조금 좀 높았던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9.6%의 OP 마진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는 뭐 주가가 타당하게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1,700억 흑자 전환 기록을 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거는 뭐 이러한 산업의 특징이에요. 일단은 원재료 가격, 그쵸? 예, 고무 가격에 대한 안정화, 하향 안정화, 그 다음에 물류비도 자체도 아마 2024년도에 뭐 해상 운송이 됐든 운임 지수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진 게 눈에 보이시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성 증가에 굉장히 크게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이자 비용 같은 경우도 아마 2023년도 지금 시장에서 3분기까지 이 금호타이어가 얘기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1200억 정도 나왔거든요. 이게 아마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1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이제 시중금리가 2024년도에 조금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이자 비용 자체는 좀 감소가 되겠죠. 그리고 설령 뭐 원재료라든지 물류 가격이 조금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자 비용에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호타이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해지지 않았나, 건강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지금보다 이 금호타이어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뭐 장기적인 상승 추이는
좀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여건을 좀 만든 한 해가 23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년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. 네, 분명히 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는 베트남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베트남 공장의 캐파 확장이 거의 다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OP 마진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베트남 공장은 대부분 미주 수출용입니다. 미주 수출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덤핑 관세 회피 가능이 되는 공장이 바로 베트남 공장이고요. 그리고 다른 여타 해외 공장 대비해서 그리고 국내 공장 대비해서 뭐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저렴한 인건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요 베트남 공장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4년도 역시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순차적으로 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계단식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참 이 부분을 기대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시황적인 얘기들을 해드릴 때 항상 이 차원지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타이어 업계의 새로운 뭔가 신성장 동력 먹거리로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은 전기차용 타이어죠. 통상 일반 타이어 대비해서 한 20-30% 정도 비싼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진이죠. 평균 판매 단가라든지 평균 판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 타이어의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타이어 전반적인 업계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아직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 사이클이 왔었죠. 한 차례 정도 사이클이 왔었습니다. 판매 부음 자체가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뚜렷한 뭔가 이제 수요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2차원지의 힘듦이 그대로 주가에 녹아들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뭔가 축소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좀 냉각된 그런 이제 업계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들을 타이어에다가 넣기에는 이 금호 타이어의 2024년도에 실적 부분에 이 전기차용 타이어를 전기차 타이어 부분을 좀 넣기가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의 가격 저항 자체가 좀 낮아진다.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타이어 업계에서는 노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교체 부분들도 일반 타이어보다는 좀 더 빠릅니다. 교체 수요 자체도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전반적인 뭐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비율 자체가 좀 높아지는 현 시점보다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게 되면 아마 타이어 업계의 제2의 성장기로 저는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2024년도라는 거를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짧게 얘기해 드리게 되면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전기차 브랜드죠. 이노부입니다. 이노부의 성장으로 2025년도에 고인치 비중 자체가 50% 확대 예상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2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뭐 25년도, 26년도 뭐 전기차 2차원지 섹터가 얘기를 하고 있는 2025년도의 폭발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뭐 자동차 OEM 기업들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OEM 기업들의 판매량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택될 수 있는 전기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리고 교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체 수요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로테이션 자체가 빨리 돌 수 있어서 아마 점진적인 우상향 요인으로서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금호 타이어를 보는 시각이다. 그리고 이 금호 타이어 이 당사가 발표를 한
내용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, 차트적인 부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. 예, 일봉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장기 추세 자체를 뭐 가볍게 돌파가 좀 이루어졌죠. 이런 라인들로 돌파가 된 상황에서 이 바닥권에서 헤드앤숄더 패턴 완성된 이후에 직전 고점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, 그러니까 2023년도에 1단계 상승, 그 다음에 2월, 그러니까 2분기하고 3분기 동안에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. 오히려 하락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었죠. 하지만 4,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예,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. 종목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한번 또 1월 달에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, 그리고 기존에 보여줬던,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10월 달, 11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 자체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이 자리에서 뭐 연이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기 쉽지는 않겠죠.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계단식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긴 호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게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해석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질 수 있는데,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요, 되게 극단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주봉 역시도 되게 안정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죠. 2014년도에 12,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밀리는 과정, 올라가는 과정, 그 다음에 16, 17, 18, 19, 20까지 쭉 밀리는 과정을 보여주다가 2021년도에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끝나고 금리 인상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쳤죠. 하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2,500원대를 하향타 시키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. 2023년도 이 길게 놓고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러한 이제 깃발령 패턴들이 완성이 됐어요. 예, 깃발령 패턴들이 완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요 진행됐었던 이 하락 깃발령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이 추이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최과거에 보여줬던 뭐 10,000원대를 회복을 합니다. 단기간에 회복을 합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, 예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는 한 7, 8천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정상적인 경기 패턴이라든지, 그리고 정상적으로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스텝들이 밟히고 있고요. 그리고 미국 쪽에서에 대한 경기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붙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금호타이어가 뭐 갑니다라는 개념보다는 계속적으로 매크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확실히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다. 그리고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2023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늠을 하시면서 아마 금호타이어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게 되면 오랜만에 좀 반가운 기업을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, 그리고 신규로 좀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좋은 내용들이 나왔다고 해서 막바로 뛰어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이제 넥라인을 어떠한 형태로 돌파를 시키느냐,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랜만에 실적 발표와 함께 제 눈에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금온타이어 좋은 실적 발표해 준 거 뭐 개인적으로 뭐 고맙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. 보여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, 그리고 이 기업 실적 괜찮네? 안에 있는 내용 뭐야? 라고 했었을 때 궁금증이 좀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간으로 해소가 되셨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를,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쪽인가요? 이쪽? 예, 이쪽? 오른쪽 상단입니까? 예,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. 또 궁금한 내용, 그리고 이 종목 좀 다뤄줬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종목군들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뭐 내 종목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, 커뮤니티라는 에 남겨주셔도 제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. 많은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